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 소관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노인장애인 가장이 복지정책과장 다음으로 보고해야 하나 노인장애인과 행사 참석 관계로 관내 출장으로 마지막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3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현액은 911억 5,900만 원으로 891억 6,800만 원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14억 8,400만 원과 집행잔액 5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하단의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명예수당 등 지급잔액으로 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30페이지 정골 군경 유족 보훈 예우수당은 수당 지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5 참전 명예수당은 수당 지급 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400만 원과 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은 수당 지급 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과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745건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6.25 행사는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사업은 복지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복지콜센터 통신비 감소로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행사 및 위원수 감소로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층 등 명절 유무는 집행잔액 3,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가오동 복지플랫폼 구축사업은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복지 분야 근무자 사기 진작은 공용 휴대폰 요금 등 집행잔액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복지 분야 종사자 사기 진작은 집행잔액 900만 원 발생하였고 다음 232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무연고자 장제비 9명 지원 후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제9호는 이재 및 미발생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지급인원 감소로 2억 8,4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7,342명을 지원 후 사업 종료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1억 원과 집행잔액 2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8,737가구 11,225명을 지원하고 보조금 반납금 9억 2천만 원과 집행잔액 2,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572명을 지원하고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과 집행잔액 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동합조사관리 운영지원은 간용 차량 유지비 등 집행잔액 500만 원 발생하고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4,090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후 집행잔액 1천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자활 근로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 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 발생하였고 중간 부분의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 사업도 인건비 지급 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과 집행잔액 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산 행승 지원 사업은 국도비 미교부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1억 2,800만 원 발생하였고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보장시설 수급자 130명 급여 지급 후 보조금 반납금 2,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변동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 7,500만 원 발생하였고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은 진주복지원 지분개보수 공사 계약 차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과 집행잔액 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지사원 인건비는 종사자 변동으로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과 집행잔액 500만 원 발생하였고 다음 234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관리는 집행잔액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사례관리사 1명 육아휴직으로 보조 반납금 700만 원과 집행잔액 1,300만 원 발생하였고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의료급여 인력 관리 사업비는 의료급여 관리사 병가 및 휴직으로 보조금 반납금 3,400만 원과 집행잔액 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지원도 집행잔액 500만 원 발생하였고 다음 기본경비는 직원 출장여비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1천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의료급여 기부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및 현금급여 등 55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7페이지 위에서 5번째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1,500만 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7,500만 원 중 7천만 원을 융자금 대출과 자아근로 참여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에 사용하여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9억 2천만 원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2페이지 상단에 재해구호 예산, 재해구호 아까 저 설명을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금이 일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 이게 금액이 책자에는 없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일반 운영비하고 보조금하고 사무비 인원기더라고요. 내용 적어 오셨습니까? 예. 일반 운영비 중에 보조금인 사무 관리비가 2,700만 원, 일반 보조금 행사 수리비 지원금이 1,020만 원. 맞지? 예. 근데 이게 전액 반납됐더라고요. 이게 그냥 재해 미발생 사유로 이렇게 운영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공공 운영비하고 이거 일부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한 개도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이재민이 발생해야 이제 되는데 미발생이고 여기 일부 사용한 거는 그거 집중 호우하고 태풍 왔을 때 저 일시 대피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수곡하고 일부 그거. 그래 그 예, 돈 290만 원 지출한 거 이거는 예. 조금 전에 그 이유로 예, 290만 원을 어디다가 쓴 겁니까 그러면? 그 일시 대피자들한테 이제 간식 배부하고 간시. 예. 그 수준으로 집행한 겁니다. 그 내용은 지금 들고 오셨어요? 예. 어떻게 지출됐는지? 7월 18일 날 집중 호우가 있어서 수곡면 주민 87명이 대피했고요.
또 8월 9일부터 10일까지 태풍 카눈이 와갖고 수곡하고 미천의 인원이 대피해가지고 그때 지급한 사례입니다. 예. 재해 구호에 7,1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액이 290만 원 되고 보조금 반납이 6,800만 원. 우리 이제 요 2023 회계연도 결산서상으로 봐서는 물론 재해가 안 생기는 게 좋기는 한데 2022년도에 이 금액을 얼마 잡아가지고 얼마 썼는지는 혹시 압니까? 그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예. 메모를 안 해놓으셨네. 그래서 일단 이 보조금 반납이 원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유를 묻고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파악이 돼 있는데 290만 원이 애매하더라고. 제가 아무리 좀 이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도.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금액이 큽니다. 일단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232페이지 이제 상단에 기초생활 보장 지원하고 이게 이 기초생활 보장 지원이 위에서 한 대여섯 번 체크안에 있고 그다음 저 밑에 223페이지 하단에 취약계층 보호하고 그 복지 증진 보조비 반납이 좀 많습니다. 233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은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바로 밑에 취약계층 보호 및 보호 증진 이게 이제 보조금이 이 반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지금 그냥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증진 이것만 한번 설명해 줘 보이소. 취약계층 제가 이제 세 개를 불러드렸는데 예. 기초생활 보장하고 제가 이제 그거 불러드린 이유는 보조금 반납이 원체 많다. 저 기초생활 보장 지원은 보조금 반납이 10억이고 이 지금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증진은 2억 1천만 원. 예예예. 거기서 제일 큰 사업이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전환 사업 여기가 1억 7,500으로 큰데 이게 진주시 복지원 거기서 사업인데 보조 전액 도비거든요. 그 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우리가 그 반납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도 도에서 그 절차를 안 해줘가지고 연도가 끝나고 보조금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중간에 예. 예산이 충분히 가용 이게 금액이 예, 많기 예. 때문에 좀 미리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예, 도에서 안 받아줬다. 예, 일단 도에서 의견이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전체가 도비라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지금 이 결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 지적 사항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노력은 일단 했다 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삭감 등을 통해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불용액 발생이 이제 대부분 다 예상이 되는 일들이거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이거 질의드리는 내용들은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예산 삭감 등을 통해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퇴장하십시오. 복지정책과에 우리 팀장님이 저렇게 많으셨어요. 아이고, 네. 다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네. 아, 이름 억수로 좋으시네. 지금 복지재단에 나가 계십니까? 특히 우리 지금 이 부서가 굉장히 여러 지금 민원들도 많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좀 단초롭네. 앞에 보세에 비해서는. 예, 다 들으셨습니까? 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만들고 같이 성장하는 여성 친화도시 여성가족과장 강남숙입니다. 네, 외람되지만 저도 저희 팀장님들 소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과장님 뭐 좀 잘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 지구촌 가족에서 지구촌 이웃에서 우리 진주시의 가족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를 최근에 가장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김숙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예, 우리 핫한 인구 정책을 위해서 이번 상반기 때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혜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네,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의 어떤 자긍심 제고와 또 또 다른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우리 그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발굴에 적극 요즘 그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순란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예. 예, 다양한 가정의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공무직분들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박미란 다문화 팀장입니다. 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단합이 잘 되시는 모양이네. 보기 좋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된 사업을 중심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03억 6,600만 원으로 여성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출산 장려 사업의 체계적 추진, 인구 시책 발굴,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 188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9억 2,200만 원과 집행잔액 6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하단의 여성 근익 증진 및 지위 향상은 여성 친화도시 조성 등 67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인 7억 200만 원과 집행잔액 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운영은 양성평등위원회 여성단체 협의회 참진주 여성대학 등을 목적으로 3천만 원을 집행하고 회의수당 잔액 및 공무원 성인지 교육 비용 절감 등 집행잔액 900만 원을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여성 친화도시 집행잔액 300만 원 정도 발생하였고 243페이지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100만 원 발생, 여성 친화도시 거점 공간 운영은 예산 절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600만 원,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은 4,3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고 견학 및 캠페인 및 참여자 행사 실비 지원금 잔액 등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 관점의 시정 운영 및 정책 참여 확대는 정산 잔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여성의 건강 정진은 설치 장소별 재고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 가정폭력 피해자 비공개 입소시설 1개소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부식비, 주식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로서 6,800만 원 중 4,100만 원을 집행하고 유동적인 입소자 수 및 입소기간 등의 사유로 보조금 반납금 2,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래 가정폭력 피해자 대소시 자립지원금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200만 원이 발생되었고, 하단의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저욱에서는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1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700만 원과 정산잔액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단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부 지원 반납금 100만 원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법무부 범죄피해보호자기금의 적극적인 정액 요청이 반영되어 시비 잔액이 1,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은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등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양육비 및 학용품비 등 49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6억 4,600만 원과 정산잔액 7,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등 3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1,400만 원과 정산잔액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청소년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은 청소년 부모 7가구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반납금 300만 원 정도와 정산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사업으로 66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65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시책 추진은 출산용품 구입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출산 축하금 지원은 26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1억 3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출산 분위기 조성 사업 집행잔액 200만 원, 아래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상단 인구 시책 추진으로 인구의 날 행사 등 총 3,500만 원의 예산으로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으로 4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3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자원봉사 배치 등 탄력적 운영에 따라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현장 참여자 보상은 축제 현장, 재난 현장 등의 자원봉사 현장의 참석자 실비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집행하고 탄력적 인력 배치를 함으로써 2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봉사단 행사 지원 집행잔액 200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 가입 서비스 지원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상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육성 지원은 41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37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센터 운영은 인건비와 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억을 집행하고 반납금 1,300만 원과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으로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다문화 가정 특성화 사업은 역량 강화 사업 운영, 방문 교육 지원 사업 등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1억 4천만 원,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보미 교육 사업은 온라인 교육 활성화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반납금 800만 원과 정산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은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1,200만 원 정도와
정산 잔액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세계인의 날 행사 집행잔액 200만 원과 인력 운영비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인력 운영비로 7,500만 원 중 7천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300만 원과 정산 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가정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는 인건비, 4대 보험, 저우 개선비 등으로 1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1,800만 원과 정산 잔액 1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인력 운영비 또한 인건비 및 4대 보험, 저우 개선비 등으로 1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금 300만 원과 정산 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는 여성가족과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집행 잔액 5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부분 집행 잔액 200만 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중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과 집행 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기본 경비 보조금 반납금 포함 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도사업부서의 정산 통보에 따라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금으로 5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8,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네, 위에서 7번째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0억 8천만 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3,200만 원 중 공모 절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10개 사업 4,100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소된 20억 7천만 원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지원 의원입니다. 24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예식장업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 집행 잔액이 한 40% 정도 남았는데 이게 그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인 겁니까? 잠깐만요. 예. 244페이지. 예, 중간에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위험 시설 대비 안전 진단을 하고 이제 그에 따른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국토안전관리원에 맡기는 네네. 내용입니까? 네네. 그럼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죠? 그 이제 안전 점검을 기존에 했던 업장은 빼고 네. 이제 새로 하는 내용입니까? 잠깐만 제가 한 번 더 좀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준비가 좀 못 됐는데 예. 뭐 따로 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돈은 사실 네, 150만 원 정도로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비율로 보면 많이 남았어서 네, 네. 그럼 처음에 여기 보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계획 수립을 할 때 또 근거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사정이 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영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43페이지 미혼 남녀 연인 만들기 행사 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큰 금액이 남지 않았는데 요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행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2번 합니다. 2번 합니까? 네, 2번을 나눠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미혼 남녀 발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홍보는 일반적으로 뭐 그 홈페이지나 SNS 홍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이 행사를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그 여성 참여자 수는 조금 뭐 이렇게 그렇게 경쟁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여성의 미혼 여성이 많은 직장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공공기관에도 이제 뭐 새마을 금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제 여성의 참여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이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주 그 행사를 뭐잘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행사를 보고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구 뭐 소멸에 뭐 출생 저조율을 쌓지만은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어떤 이 결혼 어떤 인연 만들기가 네.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예산 반영을 좀 더 하더라도 네. 홍보를 네. 좀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많은 동료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홍보 부분의 어떤 부족이라기보다는 좀 기회를 확대를 하고 네. 어떤 일회성 행사로 끝을 내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참여했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20커플을 40명이 참여를 했는데 일단 행사 한번 하고 이제 10상 정도가 이제 네. 커플 매칭이 되고 네. 했는데 이제 그 외의 분들도 저희가 이제 그 뭐 별도의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행사를 하면서 이제 상당한 그 경품을 업체에서 준비를 하면서 저희 우리 진주시 관광시설을 뭐 김치면을 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드리고 해가지고 그 만남이 계속 좀 지속될 수 있도록 예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성사가 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뭐 보상이나 뭐 인센티브는 뭐 적용 좀 시켜주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축하금으로 결혼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18쌍이 탄생을 했는데 예 결혼 축하금으로 예 그 지원을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한번 행사할 때 한 40명 네네.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1년에 이제 약 한 80명 정도 되잖아요. 네네. 좀 더 많은 예. 지원을 통해서 네네. 좋은 인연 만들기에 예.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연계해가지고 네. 그 한 보십시오. 244페이지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바로 위에 이게 우리 저 출산 축하금 지원인데 출산 축하금 지원은 우리가 지금 잔금이 좀 많이 좀 남았고 결혼 축하금 지원은 100% 다 지급이 됐어요. 4억 7천에서 4억 7천 다 쓰고 출산 분위기 조성 사업 이것도 6억 5천에서 6,500에서 거진 다 썼고 미혼 남녀도 거진 다 썼고 그 다음에 출산 친화 가족 행사 또 인구 정책 지역 인구 정책 이것도 가진 예산을 다 썼는데 네.
유독 출산 축하금이 지원이 작게 되는 걸 보니까 결혼은 많이 하는데 네. 많이 노력을 하는데 와 출산이 네.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단순히 이제 저희가 그 결혼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인 신고를 한 이제 그 대상자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추이를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변동이 크게 없는 사항이고,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인원을 예측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원에 따른 어떤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과 또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걸 예측하기가 100%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예산 부분이 좀 집행잔행으로 좀 발생하는 그런 지금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집행잔이 많이 남은 거 가지고 질타하는 것보다 다른 데는 지금 결혼 축하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출산 축하금 지원이 작게 되니까 그 원인을 네. 파악을 해서 네네. 더 좀 출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예, 예. 잘 사장님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성과 지표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242페이지에 여성가족과에서 5개의 정책 목표를 세우고 그 성과 지표를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달성 현황도를 갖다가 작성을 하셨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비단 여성가족과에 관련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네. 이게 이제 정책 목표가 있으면 네. 그 정책이 이제 제대로 실현되는지 알 수 있는 그 좀 더 현실적인 성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그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 또 다음 연도에 보완이 되고 네. 이런 과정이 이제 선순환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네. 성과 지표 자체를 그냥 그 목표와는 상관없이 좀 동떨어지게 네. 이렇게 이제 세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서도 여성가족과에서도 인구 시책 그 두 번째 부분 인구 시책 네. 부분에 대해서 인구 시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정책 목표는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진주에 정착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인구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세워놓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성과 지표 부분에서는 네. 네. 그냥 네. 인구 교육을 몇 번 실시했는지, 그죠? 인구의 날 행사를 했는지 이걸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어서 100% 넘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인구 시책이 제대로 되었는지,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네. 지역에 정착해서 그들이 네.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결과적으로 진주시 인구 감소를 막았는지, 네. 네. 예, 그렇게 성과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피상적인 이런 네. 목표를 지표를 세우신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거 작년에 혹시 진주시 인구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네, 많이 감소했죠. 얼마나 예, 예.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소했는지 예, 많이 감소한 거는 사실인데, 예. 과장님 그 네. 이제 2,000명 감소한 걸로 네. 지금 통계가 나오고 뭐 구체적으로 연령대별로 어느 연령대에서 많이 빠져나갔는지 예, 그거는 뭐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마 추측건데 젊은 층이 일자리가 없어서 내지는 여기에 결혼해서 정착하는 것이 별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빠져나간 인구가 상당할 걸로 짐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보면은 전국에서 출산율 부분에서 이제 최고 출산율을 달성하고 또 상을 받은 지역이 전라남도 영광이거든요. 네네. 예, 거기에 보면 그렇게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거기도 시골 지역인데 시골 지역이 많은데 이렇게 출산율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이제 수상한 내용은 청년들이 함께 꿈꾸며 도전하는 청년 마을 조성 사업도 했고 또 난임 부부 아이를 원하면 끝까지 지지하고 책임지는 영광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그 뭐 이게 사실은 인구 시책과 출산이라는 게 어떤 뭐 여성가족과에서 한 부분만 국한된 그런 시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 있는 게 좀 난이한 그런 과제인데요. 우리 모두의 과제인데 네네. 어쨌건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참신한 걸 많이 발굴하셔서 이제 그 올과 지금부터 진주시에 좀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게 그런 현실적인 네. 성과 지표도 세우시고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의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정책 부분이 사실은 여성 가족과의 어떤 그 업무 규모나 사이즈가 좀 적정한가에 대한 사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저희가 이제 이게 그 결혼에서 노후까지 해가지고 그 인구 이제 정책을 위한 전 부서에 지원하는 거를 총괄해서 이제 또 배부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의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더 절실하게 느끼고 저희가 뭐 세미나를 통해서 또 내지는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또 관련 뭐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부서별로 추진 상황 보고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인구 유출을 위한 또 우리 여성 가족과의 어떤 부분을 떠나서 또 경제통상국에서도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인구 정책 부분은 사실은 좀 더 많은 고민과 열정 그리고 많은 그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좋은 의견들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뭐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다 같이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좀 같이 노력합시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지원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중간에 보면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이 3억 8천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 반납금 해가지고 한 1억 4천 정도 있는데 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잠깐. 네. 저희가 그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비 중에서 가장 큰 반납금을 차지하는 게 방문 교육 지도사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제 그 다문화 가족 그 초등학생을 둔 자녀들에게 이제 그 방문 지도 교사들이 가서 방문을 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아까 이제 인구 문제하고도 조금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그 이제 출생아 수도 좀 줄어들고 그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에 저희가 18명으로 시작한 그 예산이 계속 이제 가내시가 되고 이제 결정 통보가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부분들의 인건비들이 많이 좀 남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문화 방문 교육 지도사 그 예산은 여기 1억 4천에서 얼마나 차지합니까? 비율을? 방문 지도사 이제 활동비 중에서 예산액이 그 이제 근로자 보수가 이제 3억 5천 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또 사무 관리비 뭐 기타 등등 해서 전체 총괄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그때 본 의원이 그 다문화 관련 저 5분 발언 했을 때도 네. 이제 이거 파악을 해서 교육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네. 식의 말씀드렸는데 그 일단은 제가 행감 때 이거 준비를 해놓고 있긴 한데 네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집행 잔액이 많이 안 남아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문 교육 지도사에 대한 어떤 그 인원 자체가 사실은 좀 많이 가다 책정이 되었고, 그 부분은 이제 간해시가 여가부에서 내려온 거를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올해 이번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그 진주시에서 이제 방문 지도 교사가 필요한 인원만큼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예, 추경에서는 이번 2024년도 추경에서 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 다른 데 더 좋은 데 쓸 수도 있었을 건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준비되시면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최호연 의원입니다. 양성평등 네. 거기 평등 기금에 네. 이렇게 551페이지에 있고, 근데 이제 이 기금이 20억 8천만 원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 그러면 항상 지출하는 것은 4,100만 원 정도 이제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거기서 이자를 쓰는 건지 아니면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네네. 양성평등 기금을 2004년도부터 2023년도에 이제 조례를 네네. 제정을 해서 2024년도부터 이제 저 기금을 모금을 해서 그게 20억 정도를 하고 네. 거기에 따른 어떤 이자 발생 이자를 가지고 이제 사업 추진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 시금 지정 시금고의 이자율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많을 때도 있고 또 좀 변동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두 군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양성평등. 양성평등 기금 사업은 저희가 네네. 올해 2024년도에는 11개 사업을 아. 추진을 하고 있고 아, 예. 예,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통 한 10개 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의 준비되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거 예산서, 이 결산서에 좀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아까 지금 246페이지에 상단에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비 집행 잔액이 지금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돈이 이렇습니다. 예산이 3억 8천이고 지출액이 1억 3,700이고 보조금이 1억 4천, 그 다음에 잔액이 1억 500인데 이 율로 치면은 뭐 돈을 얼마 쓰지도 못했는데 이게 처음에 잡을 때 충분히 이거는 간해시도 조금 문제가 있고 네. 또 처음에 잡을 때 이 정확한 사업 추진 계획에서 이 추계가 지금 잘못 땡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뭐 다문화 방문 지도사, 방문 교육 지도사, 이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중요성, 또 이런 지금 이런 분들 때문에 이번에 우리 그 세계인환 할 때 그 발표하시는 그분도 네. 막 이런 교육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정착을 해가 있고 한데 이거는 예산 집행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 정확하게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추진 계획에서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이 뭐 예산을 추계를 잘 못했고 이 많은 금액이 이제 그 불용 처리되고 또 다음 연도까지 이렇게 되는데 아니 이제 단순하게 불령 처리의 계획보다 네, 방문 지도사나 이 다문화 방문 지도사들의 숫자들은 네,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또 우리가 그 간해시 잡을 때도 네, 이게 지금 측정이 잘못돼 가지고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힌 것도 있고 네, 그럼 이게 우리 다문화 가족 특성 사업의 지금 중요성이 우리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중요성을 요즘 계속 많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네네. 시점이라 네, 이게 이때 결산할 때 과장님 안 계셨지? 네, 작년도 이제 결산이니까. 네네네.
그 제가 그 오기 전에 이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이는 건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결산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해주고 국도비 보조 사업의 집행 잔액의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 이게 네. 이제 제 질문의 요구 사항인데 네네. 네. 이제 여러 번 비슷하게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인데도 이렇게 지금 발생한 네. 거에 대한 지적 네. 사항이다. 그 말씀입니다. 네네. 올해는 이제 이걸 좀 보강해서 예산을 2024년도에는 잡으셨다 그 말씀이지. 2024년도 본 예산은 저희가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간해시 물론 간해시 오기 전에 어떤 보고를 통해서 현장 어떤 상황을 이제 어필을 하지만 그게 뭐 도나 그 예가부에서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간해시가 오면 그 간해시에 따라서 저희는 편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당초 예산으로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한 결과 이번에 이제 그 간해시 확정이 이제 현실이 반영된 금액으로 확정 간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2024년 이번 추경에 그 금액을 조정을 할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네. 작년 우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지적 사항이고 네네. 이거를 반영을 해서 보통 보면 그 간해시대로 다 해버리고 말아버리거든. 네네. 사실 공문도 내려오기 전에 간해시 공문 내려오기 전에 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네네. 그걸 어떤 국의 여러 부서의 한꺼번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2, 3년 전에 엄청나게 크게 질타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귀찮아서 또 이 확인하기 싫어서 또 그대로 내려온 걸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시 한번 주장을 해서 우리의 수치를 인정해 달라 네. 해갖고 확정해서 바꿨다는 기거든. 네. 근데 그 간해시로 확정 내시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또 여러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는 올해 그 예산 반영 그렇게 한 거는 아주 잘하신 일이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거는 작년의 네네, 일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지적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네. 올해 하여튼 그 일을 업무 보신 거는 우리 과장님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지적 사항이니까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업무도 좀 적극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연결해서 뒤에 2024년도까지 잘하신 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4분,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업과 이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9페이지입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아동보육과 예산 현액은 총 1,405억 3,700만 원으로 1,371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 5,8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이 16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이 7억 2,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간 가정위탁보비 지원입니다. 3억 4,400만 원 중 2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상 사업량에 비해 지원 대상 아동수가 적어 7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호 대상 아동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4,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상 사업량에 비해 지원 대상 아동 수가 적어 1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단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2,8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상 사업량에 비해 지원 대상 아동 수가 적어 1,4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전문 아동 보호 중인 위탁가정에 아동 대상 수요가 없어 1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 지원입니다. 4억 4,400만 원 중 3억 8천만 원을 집행하고 당초 사업량에 비해 지원 아동수 및 적립 금액이 적어 5,5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210억 3,200만 원 중 209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아동수 감소로 7,2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 단계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5억 8,300만 원 중 4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진주 복합혁신 단계 돌봄센터 설치 지연으로 인한 1억 1,5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단계 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8,400만 원 중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진주 복합혁신센터 단계 돌봄센터 설치 지연으로 인한 54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8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단계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1억 4천만 원 중 7,600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업체의 리모델링 준공금 청구 지연으로 사고 이월 5,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용역 계약료 적용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 돌봄센터 기능 보강공사입니다. 3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5천만 원 맹시 이월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2억 3천만 원 중 1억 7,300만 원 집행하였고 사업 대상 아동수 감소로 인한 4,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위원 활동비 및 아동위원 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 2,300만 원 중 900만 원과 아동위원 수당 1,900만 원 중 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입니다. 7억 8,300만 원 중 7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 및 보육교사 중도 퇴사에 따른 1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 운영비입니다. 2억 800만 원 중 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차량 운영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1,7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14억 6천만 원 중 9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모급여 제도 도입으로 인한 0에서 23개월 아동의 양육수당 신규 대상자 감소로 4억 6천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147억 1,900만 원 중 141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3회 추경 후 도 변경 내시 통보로 5억 5천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45억 9,300만 원 중 45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사업량 대비 보조 연장교사 채용 어린이집 개소수의 감소로 4,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치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5억 8,400만 원 중 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원 어린이집 감소로
1,2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162억 400만 원 중 16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출산율 감소로 당초 사업량보다 실집행량이 적어 3,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16억 5천만 원 중 15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간 입퇴소에 따른 지원 아동수 감소로 2,4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예산 현액은 2003년도 예산액 5억 100만 원, 전년도 2월액 3억 4,700만 원을 합산한 8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4억 7,600만 원은 집행하고 보이는 진주 평거 햇살마을 어린이집의 이해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3억 3,800만 원이 2024년도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4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5억 6천만 원 중 2,800만 원을 집행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 컨설팅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1억 6천만 원 부족하여 사업 변경 심의하였습니다. 연내 집행이 곤란한 5억 3,200만 원이 2024년도로 명시 이월되었고 2024년 2월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255페이지 하단 장난감은행 영유아 놀이터 운영입니다. 4,4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집행하고 놀이터 단체 프로그램 수요자 감소로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대체교사입니다. 6억 2,400만 원 중 5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3명의 중도 퇴사와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에 따른 대체교사 수요 감소로 3,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단 장난감 은행 영유아 놀이터 운영입니다. 4,4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집행하고 놀이터 단체 프로그램 소유자 감소로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1억 8,2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 입소자 입퇴소 변동에 따른 3,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억 4,100만 원 중 19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정산 후 경남도의 반환고지서 미교부로 국비 반환금 9천만 원, 도비 반환금 2천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23년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249페이지) 하단에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이 이 예산 운영이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물론 집행 잔액도 가다가 됐고, 이거 제가 몇 분 작년에도 좀 짚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몇 분 말씀을 좀 나눴었다 아닙니까? 이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 예산이 뭐 프로테지로 치면 한 4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네. 예산액이 2,800만 원, 지출액이 1,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1,470만 원, 잔액이 180만 원. 이게 지난 연도에 그 본예산에 보면은 1,200만 원이 그때
1회 추경에 2,100만 원을 정액했었거든요. 네. 본 예산 1,200만 원에 1회 추경 2,100만 원 정액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된 금액만은 집행하고 또 정액된 금액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비 반납을 1,920만 원을 했고 불용 처리를 1,800만 원을 했었거든요. 네.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네,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됐나 이리 보면은 2023년도 당초 본 예산에 2,1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1회 추경에 3,300만 원을 정액했습니다. 3회 추경에 2,850만 원을 또 변경해 가지고 잡았어요. 예산 편성이 이렇게 쭉 내가 흘러간 걸 보면은 뭐 정확한 집계 계획이나 검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부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위원장님 말씀 부분에 이제 이 예산이 이게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이제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은 학대 피해 아동의 0세에서 6세의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도에서 총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이제 좀 규모가 큰 시군의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 할 때 군에 있는 예산을 전부 시 쪽으로 옮겨오는 이런 예산을 도에서 자꾸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사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도에서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좀 반강제적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내루는 그런 예산 중에 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또 그 얘기를 또 저랑도 주고는 받고는 했는데 네. 또 예산서를 또 저희들이 이 회계 연도 결산서를 점검하다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의회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도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해도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강제적으로 하는 걸 그대로 당연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도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고 있다. 그래서 감사도 이런 식으로 받고 결산서도 이런 식으로 받고 있으니까 우리의 애로사항은 너도 이해를 좀 해달라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집행 계획이나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 예산을 운용을 할 때도 우리가 보호 전문 아동 대상 해당자를 파악할 때도 좀 이렇게 잘못했을 수도 있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또 제대로 보강해 가지고 도에다가 요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분별하게 이제 보조금을 신청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면은 그거는 또 우리가 재발 방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그래서 도에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배정을 하면 의회에서 이런 지적 등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과의 애로 사항도 얘기해서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결산서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251페이지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 보강 공사비 5천만 원이 이제 전액 이제 명시 이월이 됐는데 아까 이제 사업 기간이 부재다. 그래서 이제 변경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당연히 3회 추경의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공기 부족으로 2월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줄 때부터 이제 인정은 되는 건데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이 본예산을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리모델링비를 1억을 우리가 반영을 해가 잡았더란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집행을 이래 하다가 3회 추경에 따로 5천만 원을 잡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예산 집행이 안 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집행이 잘 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적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줬단 말이죠. 물론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3회 이 돈을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 차라리 이게 집행이 불가하면은 2월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들은 예산 반영을 지향토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이해는 되나 지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 예, 억지적으로 제가 이 강하게 이렇게 얘기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결산 심의할 때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 다음에는 뭐 예산이 또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막 이월하지 말고 당초에 잡아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입니다, 과장님. 네. 업무를 잘 챙겨 봐주십시오.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우리 그 충무공 그 복합백신 단계돌봄센터는 당초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조그만한 기존에 있는 그런 우리 단계돌봄센터의 어떤 규모였는데 거기에 원래 그 직장 어린이집이 뭐
위원장님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데보다 규모가 좀 커져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거점형이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저 사업을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추가 사업비를 도에서 조금 받고 저희들이 추가로 좀 부분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이해한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제가 당초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이미 또 1억을 잡을 때에 또 좀 우리가 좀 조금 더 예측을 더 할 수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3회 추경을 잡아가 뭐 3회 추경이야 그야말로 급한 것들 불효불급한 급한 일들을 잡을 때 추경을 하는데 또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2월이 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토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 업무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지원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해서 차량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2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은 23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보면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 보조금 반납금 있는 거 보니까 국도비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까? 네, 옆에 보면은 부조금 매칭 부분이 1,600만 원 정도 지금 예,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5대5. 국비가 60%고 예. 도비가 28%, 시비가 12%입니다. 12%. 네. 그러면 이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모든 어린이집에 되는 건 아니고 네. 장애 전담만 되는 겁니까? 거기 여기 장애 지금 차량 운영이 지금 그게 51개소, 47개소가 지금 지원되는데 그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그 위쪽에 보시면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의 운전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 그거는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저희 시 예산으로 예. 진주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 예. 그 밑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 운영비는 그럼 인건비를 뺀 그 차량 운영에 관해서 네,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돈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다. 장애 전문 어린이집하고 예. 그다음에 농촌 소재, 예. 농촌에 있는 어린이집, 금산하고 좀 금산 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이런 데 지원하는 게 47개소에 운영비가 차량당 월 2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 사업 우리가 보니까 그 인건비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있던데 네. 이거를 혹시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이게 없습니까? 뭐 저희 국비 지원은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저희 요 예산에 저희 이거 말고 현재 저희 시에서 총 자체 특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총 31개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유보 통합에 이제 내년에 유보 통합을 하는데 저희 시의 이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도교육청에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난색을 취하는데 사실은 저희 요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과 그다음에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 지금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 장애 통합 어린이집은 이제 일반 우리 비장애 아동의 어떤 대상 인원으로 가지고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해야 하는 그거 가지고 이제 차량 운전기사를 채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다른 어떤 어린이집과 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농촌 지역에 우리 법인 어린이집 지원하는 거 저번에 거기 어디입니까? 내동면 보이는이죠. 네, 보이는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제 다 전환이 되었고
지금 이제 농촌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은 이제 지금 정촌에 있는 해림 어린이집하고 이연동에 있는 한솔 어린이집, 그다음에 우리 가호동에 있는 정원 어린이집, 그렇게 지금 농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반성에 있는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저기 있는 지편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거는 폐업했습니까? 예, 휴원 조치를 지금 휴원. 했습니다. 네, 이게 농촌에 아동이 없다 보니까 현재 농촌에 이제 지금 있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인 반성대곡 수곡,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아동 수가 이제 급감하고 있고, 특히 수곡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이때까지는 옥종면, 하동 옥종면에 있는 아동이 19명이 있어서 그 아동이 이제 여기 저희 쪽에 있었는데 9월부터 이제 옥종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하동에서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저희 쪽에 있는 아동이 이제 그쪽에 이제 또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행태에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 어린이집에 또 있는 우리 보직원들이 또 출퇴근도 힘들고 또 그쪽에 또 잘 안 가려고 해가지고 저번에 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보강을 해주자, 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요 차량 운행 부분도 좀 이렇게 농촌 쪽은 우리가 좀 더 지원해줘야 된다, 이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도 좀 드리고 해서 잘 잡아주시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 예. 농촌에 있는 이제 어린이집이 이제 보통은 이제 국공립 이제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법인 어린이집인데 휴원을 하고 되면은 그 건물 용도를 다른 걸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도 지금 갈수록 문제가 되겠더라고. 네. 그럼 그거는 가능합니까? 어린이집을 우리 어르신들 유치원으로 변경 가능한 그 같은 보유자 시설, 그런 게 노유자 시설로 해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제 법인에 대한 이제 그 총 관할권은 이제 도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도의 보육 정책과하고 노인 정책과하고 이 두 개 부서에 일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도 한 그 어린이집이 그렇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그 경남도의 한 군데인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변경에 따른 예산, 그러니까 뭐 지금 아동 어린이집을 노인 시설을 바꾸려면 안에 있는 리모델링비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인에 대한 부담이 많다 보니까 법인들도 이제 그런 걸 감수를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예. 법적으로는 일단은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네. 네, 있는데 완전히 이제 뭐 지금 이렇게 사실은 이제 휴원이나 폐원하면 방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또나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혹시 필요하면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좀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예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그런 지원받은 예가 있습니까? 일단은 부산인가 어딘가 김해인가 어디 하나 있는 걸로 제가 그거를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예. 네, 네. 혹시 자료를 공유를 하게 되면 한번 주시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이제 농촌 지역이 안 그래도 인구도 빠지는데 애는 당연히 더 없어지고, 이제 문 닫은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또 거기에 있다는 제2의 제3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 대신에 이제 노인들은 또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건물을 바꿔서 일단 활용하는 방안들을 지금 전국 다른 지자체들도 이제 고민하고 있고, 제가 그 8대 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런 거를 사회복지법인한테만 맡겨놓으면은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복지법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장애인 시설에 준하는 노유자 시설로 변경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 보기 좋은 리모델링만 해갖고는 안 되고, 뭐 모든 받침대라든지 뭐 경사도라든지 걸어다니는 모든 공간들이 장애인 시설에 준하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짓는 한 만큼이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놔두고, 그건 어린이집 아니면 사용을 못하니까 아주 농촌에서는 또 골머리를 썩는 건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주장했냐면, 이제 이것처럼 사례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과장님이 이리 지원이 되면은 사회복지법인이 지원해줘가지고 자기들이 전화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제가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사가지고 우리가 그 전용으로 그 노유자 시설을 해서 어르신 유치원을 직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 방송을 안 할 텐데
그 사회 그 우리 활동하시는 의정 감시단들이 몇 분 들어와 계시고 기자들이 몇 분 들어와 계셔가지고 거기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노이자 시설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또 그 다음에 어르신 유치원하고 건물도 같이 사용도 할 수도 있고 만약 어린이가 몇 명 남아 있으면은 그래서 국공립을 한번 전환해서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뭐 아이디어 괜찮다 한번 추진해 보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지자체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앞서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다른 지자체 이거 사례를 받아보시면 조금 저한테도 좀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보태서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보는 걸로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가 도르면 좀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현상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같이 의회랑 같이 잘 호흡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결산은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남은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입니다. 2023 회계연도 노인장애인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2월액 213억 3천만 원이 포함된 3,177억 1,100만 원으로 2,930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222억 4,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9,2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 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은 92.2%로 시평균 77.8%보다 14.4% 높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9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액 209억 5,900만 원 중 집행액은 209억 500만 원이고 중도 포기자 발생이 있어서 보조금 반납금 3천만 원과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보건복지부 고시 선정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인 자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3년 말 기준 진주시 노인 인구의 69.6%인 46,824명의 어르신께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산액 1,604억 400만 원 중 집행액은 1,594억 9,6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7억 6,2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어르신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 중에서 다수가 검진을 받지 않으셔서 예산액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단체 등 지원은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의 운영비,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절감 등으로 예산액 9억 9,100만 원 중에서 9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 행사 지원은 각종 노인 관련 행사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대회 참가자가 계획 인원과 참가 인원의 갭이 좀 있어서 예산 2,7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버이날 맞이 경로 효도잔치 사업은 읍면동에서 하는 경로잔치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1계면 1계동에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예산 3천만 원 중에 2,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홀로 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사업은 65세 이상 홀로 어르신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보다 신청률이 낮아 800가구 중 450가구를 지원하여 예산 3,2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00만 원과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은 예산 4,300만 원 중 4천만 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락공원 조성 사업은 전년도 계속비 2월액 208억 2,500만 원을 포함한 358억 2,500만 원 중 136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222억 9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200만 원 중에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장례비와 전파 방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억 500만 원 중에 9천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고령 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WHO 고령 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서 22년 7월부터 23년 1월까지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예산 2월액 3,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5,600만 원 중에서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558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7억 9,300만 원 중에 7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1년간 휴지한 경로당이 1개소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558개소의 냉난방비와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냉난방비 보조금이 다소 우리 시설 수보다 좀 많이 교부가 되어서 예산 11억 4,900만 원 중 1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과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 사업은 미등록 경로당의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가 등록을 하였고 그리고 양곡 구입 단가도 예산 계상보다 실제 단가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예산 5,500만 원 중에서 4,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경로당 중식비 지원 사업은 예산 3억 3,600만 원 중에서 3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중식을 실시하지 않는 경로당이 2개소가 있어서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은 경로당 건강기구, 냉방기기, 기세트 구입을 지원하고 전기 안전점검과 에어컨 청소 등 기능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6억 9,300만 원 중에서 6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186개소 개보수 공사를 지난해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8억 원 중에서 7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수곡면 명월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수곡명을 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23년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2년 11월 설계비 1,200만 원 집행 후에 1억 8,800만 원을 명시 이월하고 특별 교부세 1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액 2억 8,800만 원 중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2,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금산면 금산경로당 건립은 금산경로당은 22년 10월에 착공해서 23년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5억 4천만 원 중에 준공 미대로로 2월 예산 2억 8천만 원이 발생하였고 준공에 따라 2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반성면 교풍경로당 건립은 실시 설계비 2,500만 원 중에 1,900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는 예산 1,400만 원 중 인권지킴이 활동비 및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28개소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260명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원, 퇴소 등 변동사항 발생으로 예산 9억 6,600만 원 중 9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3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복지시설 16개소 종사자 398명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 입퇴사 변동 등으로 예산 10억 3,800만 원 중에 10억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과 집행잔액 2,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7개소 146명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입퇴사 등 변동사항 발생으로 예산 7,600만 원 중에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28개소에 입소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소자 입퇴소 변동사항 발생으로 예산 66억 6,800만 원 중에 66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00만 원과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운영비, 사업비, 종사자 30명 인건비, 시설 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 입퇴사, 이용자 입퇴소 등 변동사항이 있어 예산 146억 6천만 원 중에 145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과 집행잔액 9,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사업은 23년 6월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인요양은 21개소에 264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4개소에 30대 CCTV 설치비를 지원했습니다. 예산 8,300만 원 중 7,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은 장기요양기관의 환기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소에 33대를 지원하여 예산 4,8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제1경로당 외에 2개소 개보수 사업은 제1 강남 서부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특별조정 교부금 4천만 원을 23년 3회 추경에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24년으로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기초수급자인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3년 말 기준 2,143명에게 지급하였고
예산 15억 4천만 원 중 15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원 사업은 18세 이상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경증 장애인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과 18세 미만 장애 아동 중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3년 말 기준 700명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예산 6억 4,900만 원 중 6억 4천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도비장애수당 지원 사업은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수급자 중에 재가장애인에게 월 2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23년 말 기준 298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사망, 전출 등 수급자 감소로 예산 8,200만 원 중 7,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과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사업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3년 말 기준 2,824명에게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 103억 1,200만 원 중 98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억 3,600만 원과 집행잔액 8,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과 재판정 장애인의 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01건을 지급하여 예산 900만 원 중에 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장장애인의 혈액투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책정 등 수급자경 변동으로 대상이 줄어서 예산 1,6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과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시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며 1일 8시간 주 5일 12개월 근무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 16억 7,200만 원 중 15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65세 이상 참여자 12명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가입분 발생, 그리고 참여자 결근과 중도 포기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5,100만 원과 집행잔액 2,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사업은 시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며 1일 4시간 주 5일 12개월 근무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 4억 300만 원 중 3억 3천만 원을 집행하고 65세 이상 참여자 7명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가입분, 참여자 결근 중도 포기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3,400만 원과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월 56시간 12개월 맞춤형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예산 3억 5천만 원 중 3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65세 이상 참여자 8명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가입분 발생, 참여자의 결근 중도 포기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1,700만 원과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되어서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일자리입니다. 사업량은 3명이었는데 참여자 모집이 잘 안 되어서 2명만 신청을 해서 1명분에 대한 예산이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5,4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과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도자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월 56시간 12개월 맞춤형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65세 이상 참여자 3명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가입분 발생으로 예산 4,7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과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장애인 복지카드 배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연수회 참가자 등 행사 실비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억 1,200만 원 중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무장애 도시 행사 지원 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 1억 6,800만 원 중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 재료비 등 집행 잔액이 1,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240페이지 중증장애인 편의 설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출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율 감소로 예산 1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00만 원과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사업은 장애인시설팀 사무관리비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활동비 집행잔액이 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행복한 남천마을에 입소한 34명의 생계급여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예산 1억 2,7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 퇴소, 장기 입원 등으로 입소자 변동이 발생하여 보조금 반납금 2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4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8개소와 지역사회 재활시설 6개소 종사자 97명에 대한 가계보조수당과 명절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 입퇴사 변동사항 발생으로 예산 2억 5,700만 원 중 2억 5천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과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평거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2억 5,800만 원 중 12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입퇴사 변동사항 발생으로 집행잔액 5,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진주시 가자사회복지관 본관, 분관 시설 보수 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1억 5천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운영비는 노인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2명의 인건비로 예산 8,100만 원 중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 6,8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2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38억 5천만 원 중 37억 6천만 원을 집행하고 2개 사업이 상부기관에서 보조금 정산이 지연됨에 따라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아 집행잔액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5,700만 원이고 23년 조성액은 2,300만 원, 사용액은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말 조성금액은 11억 6,5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노인회 등 3개소에 7개 사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노인 장애니까 일이 많다, 그지? 예, 위원장님 알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뭐 도를 보더라도 노인과 장애인과 따로 있는데 예, 시 여건상 두 개가에서 봐야 될 물 한 개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예,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도 많으실 텐데 이게 일이 상당히 양이 많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238페이지. (238페이지) 제일 상단에 주경 경로당, 이게 주경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238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예. 위원장님 천전동에 있는 주경 경로당. 예, 그렇습니다. 주경 경로당 개보수는 1,500만 원을 잡아가 다 잘 쓰셨는데 예. 밑에 제일 경로당 외 두 개소 개보수 공사가 예. 4천만 원을 잡아가지고 명시 이월됐다 그지? 예, 특별 조정 교부금을 그래 받다 본게 보니까 특별 조정 교부금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3회 추경에 늦게 이제 3회 추경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받았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긴급한 일인가, 이 개보수가 뭐 긴급한 일이 아닌데 이거 3회 추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명시 이월하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이게 교부금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메모는 해놨는데 예.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렇게 개보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월해서는 안 된다 그지? 241페이지. 240 1페이지. 그래서 그 개보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특별 개보수. 조정 교부금으로 하는 건 지금 6월 중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241페이지 하단에 행정 운영 경비, 이게 이제 기본 경비, 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기본 경비가 6,800만 원인데 지출이 5,800만 원, 잔액이 1,000만 원,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아까 이거 설명하실 때 왜 이렇게 남으셨다 하셨습니까? 사유는 아까 좀 전 제안 설명할 때는 말씀을 안 드렸고 예, 집행액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예산은 가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 뭐 출산을 갈 때 여비라든지 그리고 뭐 사무용품 살 때 필요한 사무용품비, 사무관리비라든지 뭐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아껴서 집행을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많이 아끼셨네. 원래 기본 경비는 이래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 얘기는 처음에 잡을 때 이게 이제 과하게 기본 경비를 잡아가지고 이래 남기면 안 된다. 이게 지적 사항인데 원래 제대로 잡았는데 최대한 전략했다. 이래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일을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본 아끼시. 경비는 뭐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한다기보다도 예산계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직원 수라든지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그 시기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부서에서 얼마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이 필요하다 1억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도 없고 뭐 그래도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그래도 이제 반영해가면서 서로 조율하는데 내가 왜 이걸 묻냐면 이게 이렇게 자표가 남아 있길래 2024년도에는 우치대나 이리 봤더니 지난년도보다 정액을 해갖고 1억 200만 원을 잡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래서 이걸 아껴서 잘 썼으면 좋은데 그러면 아껴서 이만큼 남았으면 내년도 이 다음 연도를 잡을 때는 더 아껴서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더 이거하고 똑같이 잡거나 낮게 잡는데 오히려 2024년도에는 정액하고 1억 200만 원을 잡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예상될 경우에는 또 약간 예상이 되거든. 중간쯤 되면은 그 조속한 추경 삭감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그다음에 제가 예산 편성이 적정을 항상 당부하는데 몇 가지의 지적 사항들이 있는데 대표로 제가 이거 한 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거는 또 특히 말씀드리는 게 양쪽이 어떤 답변이 나와도 2024년에 잡았던 예산을 보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걸 또 과하게 잡을 필요가 없거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지양돼야 될 부분이다 하는 지적 사항이니까 참고해서 업무를 봐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대부분 다른 것들은 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작게 이 발견되더라고 지적 사항에. 그래서 과장님의 그 노고가 흔적은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결산심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기본 경비 가면 좀 여쭤보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네. 아니 잠깐만. 그래서 예. 아니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답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를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저쪽에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할 때 예. 전체 과에들 자기들이 배분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예. 이 얘기를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예산은 반영하는데 안 들어주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결산심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걸 지적을 했고 또 우리 과장님 존중하는 거는 그만큼 잡힌 금액이 아껴 써가지고 이거 아꼈다. 이거는 또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예산을 잡아가지고 아끼는 것보다는 예산에 맞춰가 다 쓰는 게 더 중요하거든, 우리는. 그래서 그게 더 정확한 제 요구사항인데 그럼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면 올해는 또 더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들어가면 얘기가 길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최민구 의원님 그걸 좀 들어보고 싶다는 건데 예. 뭐 설명을 잠깐 하시겠습니까? 아니 기본 경비 중에 이제 50%가 지금 남은 부분이 우리가 직원들 출장 갈 때 여비거든요. 근데 뭐 워크숍 참석이라든지 교육을 뭐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인지 그렇게 작년에 크게 뭐 많이 개최가 되지 않았다. 저희들 뭐 저 도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렇게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예측보다 조금 적어서 여비가 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최민구 의원님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남은 거의 설명이고 그러면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 그걸 한번 듣고 싶다 그 얘기를. 예, 그죠? 그러니까 기본 경비 부분은 아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뭐 우리 부서에서 요구사항이기보다는 예산계에서 이렇게 배분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직원 수와 거기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 부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 저도 그래 그 부분이 이해가 돼서 제가 예. 그 정도 했는데 예. 아무튼 이제 협의 볼 때도 아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좀 작았는데 예. 또 올해는 이제 행사가 좀 늘 걸 계획을 잡아서 예. 조금 더 강하게 잡아놨다. 예. 그리고 또 예산계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우리의 반영 생각의 반영도 좀 작게 잡힐 수도 있다. 네. 그럼 이제 예산을 더 많이 잡았으니까 이 잡아만큼을 집행이 되도록 하이소. 예, 예산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잡았으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뭐 하겠습니다. 아끼고 이런 걸 칭찬 듣는 예. 지금 시간은 아닙니다. 예.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쓴 걸 칭찬을 들어야 되지. 네, 그죠? 예. 그래서 이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과장님 부서의 지적사항 내용들이 다소 좀 작았어요. 다른 부서보다는. 그렇지만 이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해달라. 잘 챙겨봐 주이소.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해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우리 최모숙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퇴직이 언제십니까? 6월 말입니다. 이번 달 말에 퇴직하십니까? 예. 그럼 우리 저 인사가 행감 때 잡혀가 있습니까? 퇴직 인사 잘 준비해 오십시오. 그때 퇴직 인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분들 별로 인상 쓰고 좀 슬퍼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네. 다른 국장 얘기할 때는 좀 많이 슬퍼하시고 하시던데. 그날 한번 보겠습니다. 잘 준비해 오시고. 예.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